여러분, 혹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설명해야 하거나 설득하셔야 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혹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위해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비슷한 것이라도요.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거에게 술값 같은 거요. 스피치, 즉 말을 할 때에는 중요한 것은 간결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15분짜리 이야기를 준비한다면 한 달 정도가 필요하겠지만 5분짜리 이야기를 하려면 2달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짧게 이야기하면서 핵심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깊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비어 매트 규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비어 매트는 맥주잔을 놓을 때 사용하는 받침대입니다. 영국의 버진그룹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 강조하는 거죠. 그는 괴짜 CEO로 유명합니다. 난독증의 고교 중퇴자이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재무제표조차 잘 읽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는 늘 창조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비어 매트 규칙이 태어난 연유를 알아봅니다. 호주의 항공사인 버진블루의 탄생 배경은 이것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벨기에 항공사인 버진 익스프레스의 CFO 브렉 가드프리가 브랜슨에게 신규 사업 보고를 할 때입니다. 이런 중요 자리에서 그는 메모지 준비를 빠뜨립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마침 눈에 띈 비어 매트에 볼펜으로 쓱쓱 써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브랜슨이 무릎을 치고 즉각 승인을 해서 이루어진 게 버진블루의 탄생입니다. 브랜슨은 임직원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맥주 받침대인 비어 매트에 글을 써서 브랜슨이 이해하도록 설득할 것. 이는 비어 매트만큼 작은 공간의 핵심만 작성해 전달해 달라는 뜻입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짧게 핵심만 명확하게 전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는 항상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알아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장 조사를 하거나 보고서를 잔뜩 만들 필요가 없다. 복잡함은 당신의 적이다. 어떤 바보도 무언가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피치 또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치는 던진다는 뜻이지만 이야기하다라는 비격식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엘리베이터 피치를 잘 이해하고 숙달시켜야 합니다. 이는 비어 매트 규칙과 같은 간결하면서도 강한 설득력에 더해 최대한의 순발력 발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내세워 보이기 위해 또는 부탁할 일이 있는 상대를 꼭 만나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우연찮게 만난다면 옳다구나 하고 그 기회를 최대한 잡으려 하겠지요. 한데 상대방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허용하는 30초에서 1분 사이의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바로 엘리베이터 피치가 아주 유용한 겁니다. 그래야 빛의 속도로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가면서 강력히 전달하는 스피치 기술인 겁니다. 엘리베이터 피치는 30년 전 ITT 코퍼레이션에서 품질 담당 이사로 일하던 필립 크로스비가 개발했습니다. CEO와 약속을 잡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었기에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에 대비한 스킬을 개발합니다.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보고를 하면서 30초 만에 핵심을 전달하는 기술을 연마한 겁니다. 그런 다음 CEO가 주로 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그를 마주하는 기회를 잡고 이 방법으로 피치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성공적으로 CEO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 기법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버드대에서 소개한 사례 3가지를 참고로 인용합니다. 1.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고 나중에는 예술 섹터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기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2. 회계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았습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일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웅이고 트럭 운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기업입니다. 하지만 고객 감동을 선사합니다. 정시 배송을 보장합니다. 특히 AI 챗봇 대신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이처럼 말을 잘한다는 것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빠르면서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성공 확률을 거의 100% 가깝게 만들어주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피치, 특히 엘리베이터 피치에서 극히 요구되는 전곡을 찌르는 간결한 설명이 잘 안된다면 다음과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소심하지 않은지. 내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뚜렷하게 밝힐 배짱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어려운 단어와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게 됩니다. 당연히 말이 빙빙 돌아나가고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둘째, 자만하지 않는지.
잘난 척을 하다 보면 자연히 말이 서로 얽히면서 줄줄 길어지죠. 세부 사항까지 모두 설명할 기세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셋째, 본인 자신이 혼란스러운 건 아닌지 말하는 본인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떠오르는 것들을 그대로 내뱉게 되어 말에 두서가 없고 간결해질 수 없습니다. 넷째,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며 핑계를 대지는 않는지 어려운 거지만 단순하게 풀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말하려는 주제는 간단명료하게 다듬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라는 핑계를 댑니다. 비겁함과 혼란이 뒤섞인 양상입니다. 이해가 잘 되었나요? 상기한 것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반복해야 할 겁니다. 그런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이룬 크로스비처럼 말이죠. 미루지 않고 꾸준히 기법을 개발한다면 설득할 대상을 성공적으로 자신의 편에 서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건 물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부귀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이뤄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속으로였습니다.